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날 저녁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방송 정말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루마운틴님, 나른한 노우님, 건강이 최고요. 아프지 마요. 한동영 채널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한동영님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방송입니다.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누르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라는 나른한 노우님의 말씀입니다. 피스올방님, 한동영 방송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별 말씀을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동영 방송 대표님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헌신하는 모습에 도움이 못되고 아이고 그냥 와서 참여해 주는 것만 해도 많이 힘이 됩니다. 장수목님, 시대 교체를 바라는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는 한동영 방송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예, 합리적 보수 콩보리님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네, 보궐선거 참패 한동훈 대표님 없는 티가 납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필규정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피돌방이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동영 방송 대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4월 3일 방송 한동훈 새정치 한동훈 대표를 통한 시대교체 염원박 내일이 D-Day잖아요. 과연 D-1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말 이렇게 나와도 충격 저렇게 나와도 충격. 예. 하여튼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보궐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것들 윤톡 탄핵 선고 D-1일 뭐 재보궐선거는 여기 도표에 간단히 보시는 대로 완전 참패했습니다. 음, 참패다.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거제거든요, 사실은. 거제 시장 그 선출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제가 지금 이렇게 쭉 패널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국힘의 텃밭이었대요. 그러니까 민주당 강세 지역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국힘이 돼야 되는 그런 지역이 거제로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아 저는 솔직히 전환기를 갖다가 앞세워 갖고 그 선거 유세를 했잖아요. 뭐 나경원, 김기현, 전환길 이렇게 손 바짝 들고서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거 할 때 굉장히 좀 쎄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왜 민주당이 승리로 끝냈냐? 국힘의 텃밭에서 원래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제가 거기서 어떻게 국힘 후보가 안 되고 민주당 후보가 됐는지 그 얘기를 갖다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 분석의 그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를 결심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뭐 트럼프가 무슨 관세이기도 하고 뭐 오늘도 뭐 많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고 특별히 여기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썸네일에도 올린 대로 4월 2일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6명이 그 핵심 지역이 있는데 이게 왜 6명이 이 만만치가 않냐면 여러분 강서구청장 선거 기억하시죠? 강서구청장 선거가 총선 바로 전에 있었잖아요. 총선이 4월 10일 날 있었고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있었네요. 그죠? 10월 달에 있었으니까. 10월 11일인가 있었잖아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근데 그때 다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총선의 바로메터. 그러니까 딱 지역이 한데. 이게 대한민국 통틀어 갖고 딴 지역에는 없고 딱 그 지역이 하나였어요. 강서구 딱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여파로다가 뭐 혁신위원회 해갖고 이뇨안이 등장했고 또 그게 혁신위원회가 죽을 쓰면서 결국은 김기현까지 데미지를 입어갖고 결국적으로는 김기현이 사퇴하게 된 거에 그 원인을 찾자 보면은 강서구청장 패배예요. 그 선거를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김기현이 사퇴했고 김기현이 사퇴했으니까 그럼 누군가가 이걸 맡아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갖고 결국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때 이제 픽업을 한 거죠. 뭐 추대한 거죠, 그거는. 예. 추대 형식으로 해갖고 뭐 형식적으로 투표는 했지만 뭐 투표 92% 아주 압승을 했고
자, 그래갖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 뭐, 윤통이 뭐, 대파원 들고, 무슨 의료개혁 한답시고 깝죽대다가 다 폭망하고 자관 뭐, 황상무, 뭐, 호주 대사, 자관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김건희 리스크. 그래갖고, 결국 망했죠. 108명. 그러니까, 그때 그 민심을 갖다가 잘 읽어서, 그나마 잘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뭐, 한동훈을 등장시킨 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동훈을 등장시켰으면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한동훈으로. 근데 어떻게 등장시키고 나서도 전부터 그러니까 12월 26일 날 그 비상대책 수락 얘기하기 전부터 김건희가 나서 갖고 당장 사퇴해라. 그 법무부 장관직도 사퇴해라. 비상대책위원장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청은 뭐 때문에요? 한동훈이 만약에 그 당대표가 된다면 이제 선거 끝나고 당대표가 계속되면 김건희 특검을 갖다가 통과시킬 거다. 그 얘기를 갖다가 그 한동훈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친윤에서 얘기했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강서구청장을 그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 패배가요, 박빙 패배가 아니라 그냥 완전 패배,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어떻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패배를 했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김건희가 한동훈을 갖다가 뭐 잘라야 된다, 그만둬라. 그 이후에도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으면 김경률의 뭐 마리 앙뚜아네트 또 그만둬라, 잘라야 된다, 사표 내라. 제가 뭐 익심 논란 사표 내라. 아유, 정말 정말 지칠 정도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뭐 아주 참패했죠. 108석 대 192석. 완전히 참패를 했다. 자, 그 교훈을 갖다가 우리가 뭐 그 교훈이 얼마 되지 않은 교훈 아닙니까? 2024년에 작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년 됐네, 1년. 4월 11일, 24년 4월 11일 날 총선 완전히 폭망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4월 달이네요. 그죠? 딱 1년 정도 됐네요. 자, 이건 지금 무슨 바로메타냐? 이게 대선의 바로메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했을 경우에 그럼 판세가 어떻게 될 거냐? 민심은 어디로 가 있다? 민주당으로 가 있다. 뭐 구로구청장 그거부터 시작해서 핵심 지역이 이제 두 지역인데요. 일단은 충남 아산시장. 항상 그 충청남도가 이 바로메타라고 얘기하죠. 그때그때 표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로메타 지역인 충청남도에서 결국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경남거제. 경남거제는 여기 원래 국힘의 텃밭이었다고 하는데 아주 강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뜻밖에도 이 강세 지역을 갖다가 뒤집고 민주당이 당선이 됐다. 그 경북은 원래 그 본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백낙호 씨가 압승을 했다고 합니다. 경북에서는 김천시장. 그리고 뭐 부산지 교육감도 보수 교육감이 안 되고 진보 교육감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심이요. 어떤 분위기인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힘은 이거를 갖다가 잘 그 교훈 삼아서 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러니까 김기현을 갖다가 결국 물러서게 하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을 세웠듯이 이거 완전 패러다임을 갖다가 바꾸지 않으면 대선할 때 쉽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하자면 일단은 여기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이제 언론들이 막 해석을 해낼 거 아닙니까? 해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 제가 여러 신문사에서 나온 헤드라인을 캡처를 해봤는데요. 분위기는 되게 이래요. 12.3 내란 사태에도 TK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압승, TK는 수성을 했다. 또 민주 재보선 결과에
탄핵 민심이 증명된 거다. 국힘이 완패한 거 보면은 탄핵 민심은 어디로 가냐? 민주당으로 가 있다. 윤석열 선거 앞두고 기초단위제 3곳 탈환 등 결과에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3곳은 뭐 탈환했다. 그래서 고무적이다. 요건 이제 뭐 정말 그래도 국힘을 갖다 좀 체면을 세울 주려고 막 찾다 찾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뭐야 중도층 그 보수 외면 재보궐선거 야 4대 여 1 국힘 참패했다. 그다음에 뭐요 여중진 거제시 18% 차. 야 이게 뭐 박빙도 아니고 국힘 원래 우세 지역에서 국힘의 텃밭에서 민주당이 당선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것도 아니고 18%면 그냥 해보나 마나하게 그냥 압승을 했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도대체 서울에서 선거하면 서울에 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서울을? 아니 원래 거제가 국힘의 나와바리인데 국힘의 나와바리에서도 이렇게 형편없이 지고 있는데 서울은 뭐예요? 서울은 약간 그 야당이 좀 그래도 센 지역이 서울이잖아요. 이번에 총선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당선된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몇 명입니까? 뭐 나경원하고 뭐 등등등 해갖고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에 한 80%가 민주당에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분위기로 만약에 대선을 치른다. 그러면 그냥 서울은 박살나. 제가 그 한 가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선은 수도권에서 압승할 것. 근데 수도권에서 압승 못하고 패배한다. 2030에서 압승할 것. 2030에서 압승 못하고 패배한다. 그다음에 뭐예요? 중도층에서 압승할 것. 근데 중도층에서 압승하지 못하고 패배한다. 여러분 이거는 중도층이 국힘을 안 찍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이유를 갖다가 오늘 또 여론조사 발표한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실 만한 그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당 내부에서는 탄핵 반대 구호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무슨 뭐 윤통으로 모여야 된다? 윤통은 죄가 없다? 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거 갖고는 그러니까 전향길 갖고는 이거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결과를 보면 알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캐스팅 보터 아산, 보수 우세 거제 모두 야당이 당선했다. 그러니까 이거 대선하면은 이거는 뭐 캐스팅 보트 지역에선 다 이재명 찍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야 보수 우서 지역에서도 이재명 그 찍을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믿을 수가 없다 이제는. 전문가 중도층이 보수를 외면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당 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전향길, 나경원, 김기현 다 물러서야 돼요. 예. 한동훈을 모셔오지 않는 한 여당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힘 선거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 우리의 침패다. 말로만 참패하지 말고 한동훈을 까는 걸 중단을 해. 중단하고 빨리 모셔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여기 분석에 의하면 뭐 중도층이 보수를 외면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음, 제가 여러분이 써주신 글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여러분이 글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손명훈님,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 탄핵 인용 나오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언론에서는 감독은 아직도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 인용이 된다, 기각이 된다, 그거 갖고 열심히 싸우고 있더라고요. 나라노움님, 한동훈 별의 순간이 가까워집니다. 예, 정말 한동훈 뜻대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뜻대로 된다는 게 뭐죠? 한동훈 뜻대로 되는 거는 인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억하심정을 가져서 인용이 아니라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못지않게 위험하다. 그래서 즉각적인 업무 중지를 그렇게 맨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만큼 위험하다. 그래서 인용이 돼야 된다. 그게 한동훈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아르님,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 많이 있죠? 아는이니 정계를 앞서서 무슨 짓입니까? 아직까지 그거 유튜브만 바라보니 꽃이 합니다. 정말 뭘 보고 전환기를 잡고 앞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예, 헬리송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콩보리님 그동안 윤통지도 안 했지만 그래도 탄핵은 안 됐음 했습니다. 재벌선거 결과를 보고선 마음 정리했습니다. 윤통은 탄핵 인용되어야 마땅한 듯이요. 이러다가 보수다 말아먹을 듯이요. 이거 질질 끌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냥 윤통은 딱 마무리를 짓고 매듭을 깔끔하게 짓고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헨리송님 이쯤 되면 한동훈 추대로 가야죠. 저는 이게 정상인데 정상적인 사고인데 얘네들이 끝까지 우기고 있다는 거지. 한동훈은 안 된다. 그게 문제예요. 예? 한동훈은 죽어도 안 된다. 한동훈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 찍겠다.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서인정님, 한동훈 최고. 정아름이 제 폰이 문제인가요? 소리가 안 들림. 소리요? 소리 안 들리나요? 정말? 한번 혹시 소리 안 들리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마이크 체크를 했는데 마이크 쪽에선 소리가 잘 송출이 됩니다. 예, 한번 나갔다가 정아름님 한번 나갔다 한번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예, 그래도 안 들리면 정말 심각한 거고요. 알지랑 단결님 대표님 항상 응원합니다. 수호가 많아요. 단결. 예, 감사합니다. 스패너님 모두가 수호가 많아요. 알록명품 스패너요. 예, 손명호님. 예. 반갑세요 유세안이 참 한심한 김나윤 그거 데리고 일부러 패배하려는 미친 자 아닌가요? 차라리 자통당으로 가보면 좋으련만 또 자통당을 또 가지도 않아. 예? 왜 자통당 가면 국회의원이 안 되잖아. 또 배지 달려고 끝까지 국회의원에 있으려고 그래. 아이고 정말 헨리송님 한동훈이 최고죠. 맞습니다. 콩부리니 그럴 리 없겠죠. 기각되면 허구한 날 만천에 하는 꼬라지도 보기 싫고 풍악을 울려라. 아마 기각이 되면 처음에 할 게 풍약을 울려날 거야 아마. 부어라 마셔라. 오늘은 정말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어야겠다 이렇게. 나라노우님 답답한 마음 댓글로 스트레스 많이 풀고 가세요. 처음 오시면 화병 납니다. 전병을님 이쯤 되면 한 대표님 새로운 창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야 창당하기를 바라지만 결정은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거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명웅님, 윤통만 바라보다 꼴 좋게 패배. 김나영 한동훈 대표님으로 뭉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답인데 정답을 두고 엄한 데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장서봉님, 헌재에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한 대표님은 신당을 창당한 새로운 정치를 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나라는 오닌 망한 길에 취한 듯. 기령사님, 금정구는 표심이 어떤가요? 작년에 61% 승리했는데 아이고 소리 잘 들린다고요. 강아지님 잘 들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확인해 주셔서 이게 왜 제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신당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걸 보고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서 이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한참 갑론을박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그래도 믿을 만한 NBS 4개 기관이 합동해서 하는 걸 NBS라고 그랬잖아요. 3대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수용 용도. 자, 탄핵이 나오던
탄핵이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한다. 그러니까 나는 기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인용이 나오거나 인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기각이 나오거나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한다가 절반이에요. 50%.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44%.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이 질문지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뭐 김어준 같은 여론조사 꽃 이런 데는 뭐 자기 의도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 논평이 불가합니다. 그건 뭐 워낙 수준이 낮아갖고. 하지만 걔도 MBS에서 질문을 만들 땐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중도냐 극우냐 극좌냐를 한번 타진해 보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중도는요. 설사 내가 인용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기각이 나왔다. 그래도 받아들이죠. 또 반대로 나는 기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용이 나왔다. 그래도 받아들이죠. 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이 아직도 헌재의 그 판결에 대해서 그냥 수용하겠다라는 승복 선언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죠? 아니, 윤석열은 극좌 아니에요. 그걸 원래 그거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극좌고 극우는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극좌고 극우는 극과 극은 통해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좌파잖아요. 극좌에서 와갖고 지금 극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복하겠습니까? 승복 안 하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여기에 극우도 들어가 있고 극좌도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 걔네들이야 뭐 승복하겠습니까? 딱 색깔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검정이다 그러면 검정만 있지 거기에 뭐 흰색도 없고 빨주노초 파남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좌 극우 생각은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44%가 극우주국자. 그러면 55%가 뭐예요? 중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 모르겠다는 것도 중도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56%가 중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고 또 수용할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수용한다. 재판이 뭐 내 생각하고 달리 수용한다. 중도의 자세 아닙니까? 48%는 때려 죽여도 수용 못한다. 이거는 꼭 탄핵돼야 된다. 내지는 꼭 기각이 돼야 된다. 인용이 돼야 된다. 거기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게 44% 아닙니까? 그럼 44%에 극우하고 극좌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번 주에 그 조사입니다. 이거 똑같이 그 NBS에서 조사한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 보면 이재명이 31%예요. 그 다음에 그 뭐 865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가져간 건 뭐냐? 이재명이 31%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여기 없다, 모르다, 무응답 요게 34%다. 그럼 뭡니까? 31%보다 훨씬 많잖아요. 34%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하니까 지금 무명 씨가 대통령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도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거야. 이재명도 아니고 이쪽 국힘도 아니라는 거지. 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 비율을 보세요. 자, 31. 한동훈 빼고 865 하면 뭐예요? 19, 20. 그럼 뭐야? 3대 2 정도 되잖아요. 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한 3이라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을 지지하는 게 2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대 2.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3대 2 비율로 따지면 40에서 3대 2 비율로 극우하고 극좌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극좌가 3대 2로 많다. 극좌가 3이고 그게 2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절반이면은 한 20%, 30, 그러니까 44 중에 한 뭐 31, 32 정도가 극좌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극우고, 그래서 극우하고 극좌 합한 게 44%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 보세요. 우리가 대선을 갖다가 한다 생각을 합시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한동훈 신당 창당을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신당 창당하면 표가 갈려갖고 보수표가 갈려갖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개소리를 갖다가 계속 하는 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그 비율로 따지면 56%가 중도입니다. 56% 중도는 어디로 가느냐? 한동훈 신당은 뭐야? 본인 스스로가 중도 보수라고 그러잖아. 그럼 뭐야? 한동훈 신당 차리면 여기 보면 전통적인 보수하고 중도 우파, 중도 좌파가 다 한동훈 신당으로 그러니까 56%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중도만 따져서. 그럼 극우하고 극자는 어떻게 되느냐? 극우 표를 갖다가 아까 보였죠? 44에 한 2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한 15%, 15% 정도 국힘 찍고 그다음에 뭐예요? 극좌 민주당은 어떻게 찍습니까? 뭐 한 30% 정도 찍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한 56%, 60%, 56에서 60% 이상은 뭐예요? 한동훈 찍는 거잖아요. 그 한동훈이 신당 창당하면 보수표가 갈려갖고 뭐 무슨 뭐 이재명이 됐든 그런 개소리다. 오늘 또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예. 명확히 보여드렸잖아요. 이 표로, 표로, 표로. 예, 이거 세 가지 표로다가 명확히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예. 중도는요, 내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는 뭐 탄핵 인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뜻밖에도 기각이 나왔고 살아 돌아왔다. 그래도 우리는 승복합니다. 예, 정상적인 사람 승복하죠. 정말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짱돌을 던지거나, 뭐 무슨 반란을 일으키거나, 뭐 제2의 4.19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56%가 중도다. 중도는 국힘을 안 찍는다. 또 민주도 안 찍는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56%는 누굴 찍느냐? 한동훈 신당을 찍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역시 D-1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또 하루 종일 또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중앙일보 또 논설위원이 또 뭐를 뭐 사설을 썼나 뭘 썼대. 그거 갖고 또 갑론을박 제가 설명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조그만 거에도 이거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그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룡사님 탄핵 인용되면 이재명 당선 확실할 것 같아요. 차라리 기각되고 윤통이 2년 더 짓고 난 한동훈 더 장악론으로 채웠기로 예. 예, 그 계룡사님의 주장은 뭐 변함이 없으시죠. 예, 어제도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나라노님, 국힘은 공부 못하는 것들에 표본을 보는 듯. 예, 예. 콩보리님, 예. 계룡사님,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듯이요. 일송님, 6대2 결정 났네요. 그래요? 6대2? 6대2로 인용 내려온다? 블루마운틴이 50% 정도, 나머지는 구국자. 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힘에 뭐 한동훈 신당을 창당하건 안 하건 간에 중도는 국힘 찍지 않습니다. 예. 아니 이번 재보궐선거가 증명해 줬잖아. 재보궐선거가 다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청 선거가 증명하듯이 이번에 그건 뭐 하나였지만 이 6개 투표를 했잖아요. 6개 지역에. 뭐 더 확실한 증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그런데도 이걸 못 알아듣고 우기면 그거는 머리가 안 좋은 거죠. 예. 콩부림 내일 외출하지 마시고 예. 특히 광화문 종로 절대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집에 계셔라. 혜리성님 처음 5대3 나왔는데 세영준 한 사람이 문영배 찾아가서 인형뜻으로 간다 했대요. 와 이건 또 처음 듣는 얘기. 정말 여러분이 정보력이 정말 대단하세요. 예. 대단하시다.
어디서 이런 정보들을 얻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내일 헌재 앞에 갈 일이 있었는데 미뤘어요. 예, 내일은 가지 마시라. 예, 임님, 들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음, 이 독일 셰파드들이요.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키울 때는 그런 걸 잘 몰라. 어릴 때니까 뭐 압니까? 예. 잘 몰랐는데 이게 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독일 셰파드를 키워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반면에 감정이요. 굉장히 예민해요. 예. 그래서 그 제가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알파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 알파가 등치는 커갖고 눈물을 갖다가 이렇게 쫙 흘리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지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가 여기 방이 좀 여러 개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내가 방에 들어가는 게 브라보가 하도 이렇게 활동력이 좋다 보니까 방에 들어가고 스스로 문을 갖다가 이렇게 탁 닫는 경우가 있어요. 못 나오잖아요. 그럼 문이 닫히면 그러면 계속 막 벅벅벅 끌고 뻑뻑뻑 끌고 방송하면서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문 긁는 소리가 계속 돼. 이게 또 어디 갇혔구나. 그래갖고 제가 SOS를 부르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서 구해줬습니다. 너무 좋아하네. 예, 너무 좋아요. 얼른 제 방으로 들어와서 얌전히 앉아 있다. 예. 손명웅님, 내일 탄핵 인용되면 잔치국수 먹어야 될 듯. 윤건이 너무 꼴 보기 싫고 내일 인용 나올 듯. 거기는 한동훈 대표님을 괴롭힐 게 뻔하니까 더 심한 말 하고 싶지만 대표님 생각에서 참아야겠죠. 뭐 하루 남았으니까 그냥 좀 지켜봅시다. 저도 할 얘기 많아요. 할 얘기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하루 동안 좀 참읍시다. 뭐 내일 11시니까 뭐 아니 하루도 아니네. 12시간 남았네. 12시간. 까치님, 나경원, 김경원 요새 그렇게 야단법석 떨다니만 보궐선거에 참패하니 참 꼴 좋구나. 저는 나경원, 김기현이 나와갖고 성공한 경우를 못 갔어요. 강서구청장 때도 다 나왔잖아요. 나경원, 김기현,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어, 그 안철수, 권영세 다 나와가는데 예. 그때 뭐예요? 그, 그 누구지? 이철규가 그렇게 싸고 돌았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선배님 윤건이 플러스 찐하고 해영도 경기할 정도로 싫어요. 전병을님 6대 6 인용 2 각하 파면 결정 같군요. 믿음가는 소익동 90% 신뢰도. 아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서 제가 모르는 정보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까치님, 전환길 갖다 드리더만 선거 승리한 왜 참패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전환길이 확확 떨어갖고 막 대중이 그러는 거 같잖아요. 그냥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떠드는 사람은 사실 소수입니다. 예, 침묵이 훨씬 많다. 아니, 표를 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조용히 있다가 그냥 민주당 찍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힘에 텃밭에서. 정말. 비행기 구른이 인용되면 2달 안에 선거인데 지금 신당 창당이 시간상은 가능하죠. 예, 뭐 2달이면 시간 많이 남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간이 뭐 2달 그거는 충분한데 결국은 이제 어떤 방법을 한동훈이 선택인가? 한동훈이 국힘에 들어가서 경선에서 후보되는 방법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번에 딱 인용이 돼 갖고 조기 대선 시작되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 국힘의 후보대 그거는 뭐 우리가 선택할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큰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진이 한동훈 대표 없으면 절대로 국힘은 안 되네. 친윤들은 527을 모르나 왜 사악하냐. 근데 여러분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재보궐선거를 좀 그래도 관심 있게 봤거든요. 왜? 그 뭐 기사가 안 나와. 재보궐선거에 관심들이 없어가 하도 이게 탄핵 이슈가 너무 커갖고 관심이 없어갖고요. 뭐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거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뭐 전향기를 앞세워갖고 뭐 김기현, 나경원이 손들고 막 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구로는 누가 나왔다 그랬죠? 그 뭐야 그 윤상현이 뭐야 국힘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당 후보하고 같이 선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윤상현이 구로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갖다가 좀 봤는데 김종혁이 있잖아요. 김종혁이 선거운동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도운 그런 장면을 갖다가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왜 한동훈 대표는 선거운동을 안 도왔을까요? 지금 되게 어디 방송에 나오거나 하면 타이틀이 뭐 국민의힘 전 대표 이렇게 해갖고 아직도 국민의힘 타이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뭐 국힘이 좀 잘 돼야겠다 생각하고 아직도 본인이 국힘의 뭐 당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김종혁처럼 뭐 선거에다가 뭐 한마디 얘기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김종혁은 현장 가서 도왔거든요. 현장 유세를 다니면서 도왔고 그런데 한동훈은 뭐 현장 유세를 다니는 거는 고사하고 한마디 선언이라도 안 해줬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번 뭐 재보궐선거가 이 바로메타니까 정말 국힘을 지지해달라. 이재명을 심판해달라. 뭐 이런 말 한 번쯤은 할 만도 한데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한동훈 대표가 국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를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국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좀 밀으면 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가 침패가 된다. 한 말도 안 했는데, 결과는 보시다시피 완전 박살이 났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왜 말도 안 했을까? 왜 박살나는 걸 뻔히 알면서 보고만 있었을까?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아이고, 나라노니 윤통 짱돌 던지라 했던 것 같은데, 아, 가치님, 내일, 인용도야,
윤통 노을가 함께 가다 보면 죽도 못 쓴다. 보성님 제발 꼭 인용이 되어야 합니다. 보성 오늘 YTN 뉴스 보니까 4월 4일 11시가 사실하고 뉴스지. 이게 죽을 사자인가요? 사실하는 게? 어, 사실하는 거는 뱀 사자인데 원래. 예? 사실은 뱀 사자인데 이게 사사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동양에서는 죽을 사, 서양에서는 13일의 금요일. 영화도 있잖아. 13일의 금요일. 예. 아이고 정말. 건이가 날 받아주었나? 아, 의심이 됩니다. 아, 김건희가 이렇게 나를 받아줬다. 아니 근데 그 선은 건이가 날 받아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문영배가 하는 거잖아요. 그 날짜 정하는 거는 문영배가 하는 겁니다. 문영배하고 김건희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성님, 네, 오늘 반반 치킨 먹었어요. 아직도 반반 치킨이 있네요. 서현님, 안녕하세요. 저녁 방송 잘 되겠습니다. 방송 살살 하세요. 예, 제가 지금 살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와, 이제 저도 한국 갈 날이 D-1일 남았는데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예, 몸도 안 좋고 할 일은 너무 많고 67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왔네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로님 매일 보고 있어요. 예, 보성님 건이 서태후보다 또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비교하더니 이제 서태후까지 등장했네요. 아, 이호범님, 재보궐 자통당들 나왔는데 다 떨어졌어요. 아, 자통당은, 걔도 많이 나왔군요. 자통당에서. 음, 근데 안 됐다. 그럼 뭐야, 극우는 안 찍는다. 이게 됐네. 사필규정님, 맞아. 강화도. 예, 맞아요. 김정혁 씨가 운동한 게 강화도. 그렇군요. 김정혁 고향이 강화도이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선거유세를 나갔다. 헬리송님, 전 국민이 한동훈 나오기만 기다려요. 그렇습니다. 예. 공보는 저는 한지도 몰랐어요. 예, 너무 조용해. 정말 언론에서 보도를 갖다가 안 해줘갖고 우리가 그래도 뭐야 강서구 그거 할 때는 엄청 막 그거 갖고 떠들어댔잖아요. 막 바로미터니 뭐니. 근데 이게 헌재 이슈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딴 기사가 다 죽어버렸어. 67년생 한동훈님, 거제는 김영삼 대통령 고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하기에 거제는 완전 텃밭은 아닙니다. 거제는 굴지의 조선조가 있는 곳으로 양대 노총이 강세인 지역입니다. 노총이 강세라고요? 그렇군요. 해리송님, 한동훈은 신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안 가죠. 선생님, 저도 처음엔 창당은 분이라 생각했는데 한동훈 쌤 방송 한번 듣고 완전 설득당했습니다. 절대 분열이 아닙니다. 예,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전에는 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뭐야 창당해요. 그러니까 분당이라고 해야 되나 창당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당이 갈라져 갖고 졌잖아요. 지금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180도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분당을 안 하면 지는 거고 분당이나 창당을 해야 이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180도 반대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반대로 움직이면 이긴다. 올리비아님, 한 대표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오렌지님이 현재 판결 10시면 11시면 인용이란 찌라시도 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11시 하기로 했잖아요. 예, 시간은 그러면 인용이라는 거네. 예. 윤봄님, 전환길 원희룡도 선거운동 하더니만 결과는 패망. 아예 안 돼요. 지금 국힘은 한동훈이 안 났으면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아직도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 내일 얘기를 갖다가 좀 얘기하자면
지금 뭐 다들 뭐 이러저런 얘기니까 지금 하도 뭐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뒤숭숭하니까 언론에서도 제가 이제 특이한 두 가지 그 이슈를 갖다가 아, 얘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기는 뭐냐? 이렇게 고성이 오고 갔다. 이것도 아마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무슨 뭐 고성이 평이에서 고성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31일 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고성이 오고 바로 1일 날 30분 만에 평이가 종료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발표가 됐잖아요. 날짜가 4월 4일 날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한다는 거야. 뭐 판결 준비하세요. 됐고 4일 오전 11시 선고합니다. 됐죠? 자, 요 얘기는 이게 진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가 아, 지금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이런 얘기가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언론기관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뭐 중앙일보 무슨 논설위원이 뭐 사설을 썼느니 논설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느니 뭐 누가 이렇게 자 언론기관에서 뭐 무슨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느니 지금 언론기관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혹시 그 제가 영화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화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배우 거기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누가 나오느냐? 일단은 언론사 주필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유력 대선 후보 국회의원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죠? 또 하나가 뭔가 주필하고 그다음에 저게 나오네. 재벌 재벌이 나오네. 예. 재벌이 나와갖고 그래갖고 얘기하면 제가 거기 뭐 이병헌이 나왔고 막 손 잘리고 막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손 잘려갖고 이렇게 그러면서 뭐야? 이 깡패 말은 듣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검사 네가 발표를 해야 쓰겄다. 해갖고 자료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가 했다가 맞아 박살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해갖고 하는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재밌게 봤는데 거기도 역시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 언론에 있는 뭐 주필이나 논술위원이나 언론 사람들이 아주 정치하고 긴밀하게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다 이게 언론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뭐 고성이 오고 갔다는 정보가 있다. 그리고 뭐 그러면 4일 오전 11시 선거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보수의 그 헌재 재판관들이 그 문영배를 압박을 했다는 거야. 왜 질질 거냐? 질질 거냐? 하니까 문영배가 열받아 갖고 그러면 판결 준비하세요. 자, 제가 발표했습니다. 4일 오전 11시 선고합니다. 됐죠? 이제 됐냐? 그러니까 그만 쏴라. 골 아프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게 아니 근데 언론이 왜 이런 거를 갖다가 생각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도대체 문영배가 누굽니까? 문영배가. 여러분 재판하는 거 보셨잖아요. 원사이드하게 윤통한테 불리한 건 다 증인 채택하고 증거도 채택하고 유리한 거는 다 잘라내고 말하려고 그러면 막고 말 못하게 하고 그냥 휙깍 넘겼던 게 문영배 아닙니까? 아니 문영배가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뭐 보수 재판관들이 자기를 갖다 쫀다. 왜 빨리 날짜를 안 정하냐? 아니 문영배가 급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쪼더라도 그러면 4월 11일로 정하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4월 4일. 4월 4일 날 선거 그걸 갖다가 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습니까? 다들 언론에서도 이거 미루다가 퇴임이 18일 날 하니까 11일 날 확률이 제일 다들 11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문영배가 무슨 바보입니까? 예? 판사 생활을 갖다가 40년 한 사람인데 평생을 갖다가 향판으로 있던 사람인데 그 뭐 헌재 재판관 두세 명이 쫀다고 해서 이게 쫄을 사람인가요?
문영배 이 좌파군 언론에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런 그냥 어그로를 끄는 것 같습니다. 예. 문영배 뭐 그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순서를 왔는데 저형식부터 시작해 갖고 이렇게 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형식이 예를 들어서 기각입니다. 각합니다. 그럼 뭐요? 정계선이 뭐 인용입니다. 그럼 조창안이 또 기각입니다. 그다음에 뭐 김복형이 기각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데 앞에 사람이 기각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뒷사람이 인용으로 생각할 때 가도 영향을 받아서 나도 기각을 하지. 아니 보수가 기각 이렇게 했다고 따라서 기각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불진박한 그러잖아. 반작용이 있다고. 반작용이 있어갖고. 아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작용이 있으면 앞에 기각이 있으면 죽으나 사나 인용이라고 얘기하지. 그 기각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도 내부자님, 내부자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부자들 영어 재밌게 봤. 제가 이렇게 재밌는 영화는 정말 생각할 게 많아요. 내부자들을 이렇게 보면 재미도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제 생각할 것들이 그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봐요. 저는 똑같은 영화를 이게 필이 꽂혔다 그러면 여러 번 돌려. 스타워즈 있잖아요. 스타워즈도 거의 외울 정도로 봤고요. 여러분 J.R. 톨킨이 쓴 그 반지의 제왕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탑, 반지 원정대 두 개의 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리턴 오브 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딸딸딸 외울 정도로 수십 번을 갖다가 그래서 거의 대사를 외울 정도다 이렇게 읽고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재밌어. 자, 첫 문장으로 결론이 예측 가능하대. 그래서 8대0 만장일치의 그 선고문은 시작을 선고 요지를 갖다가 먼저 읽고 맨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8대0이 아니라 그게 뭐 5대3이나 4대4나 이렇게 갈린다. 그러면 주문을 먼저 읽는다는 거야. 주문을 먼저 읽고 나중에 선고 요지를 갖다가 한다. 글쎄, 이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주문을 먼저 읽으면 윤통이 컴백하는 거고 주문을 나중에 읽으면 윤통이 끌려 내려오는 거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예. 또 사람들이 그냥 이게 마음에 조바심은 나고 그리고 헌법학자들도 뭐 엇갈린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거는 8대0이다, 4대4다 이렇게. 여기 보면 그 정인경 이라는 분이 이건 이제 인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논지를 보면 이런 건은 엄청난 고난이고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국회로부터 병력을 보냈다.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요게 사실은 그 한동훈 대표 논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 계엄령 자체가 그 자체로 그냥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의 스탠스는 확실히 인용이에요. 인용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8대0, 8대0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많이 양보하면 7대1. 그래도 요즘은 뭐 시대가 하도 이상한 시대가 돼갖고 이렇게 튀는 사람 한 사람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8대0으로 인용. 튀는 사람 하나 나오면 7대1로 인용. 이렇게 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런 거는 정말 그 언론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채널에 의해서 이런 거는 잘 서치를 하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그 8인 체제였, 그러니까 8명, 9명이 아니라 8명이었을 경우에만 쭉 조사를 해보니까 8명이 8대0으로 내린 판결이 93%,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8대0이. 7대0도 6%밖에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5대3으로 뭐 교착상대다. 5대3은요,
그거는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5가 인용이고 3이 기각이다. 이런 거는 0건, 한 건도 없었다는 거지. 5대 3으로 기각, 그러니까 기각이라는 거잖아요. 5명이 인용이고 3명이 기각이면 기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각시킨 적은 헌법재판소 유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5대 3은 아니라는 거야. 5대 3 기각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4대 4 얘기가 나온 건데, 여러분, 4대 4도요, 그거는 그 0.8%, 1%도 아니고 0.8, 그러니까 4대 4도 없었다는 거야. 5대 3도 없고 4대 4도 없다. 그럼 뭡니까? 무조건 뭐예요? 8대 0이 제일 확률이 93%. 그러니까 81%, 8대 0이 81%, 7대 1이 5%, 6대 2가 7%. 셋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셋 중에 하나면 뭐예요? 인용 아닙니까? 인용이라는 거죠. 인용이라는 거를 갖다가 애둘러 표현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또 웃긴 게 뭐냐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게 복귀 준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대요. 그래갖고 복귀하면은 뭐 자녀 임기 연연하고 개헌할 거다. 또 권영세 또 자기가 당대표라고 대통령 직무 복귀시 결정된다면 서둘러서 개헌을 추진할 거다. 그래갖고 이미 대통령실에서는요. 일주일치 계획을 다 세워놨대요. 복귀하면은 일주일 동안 대통령은 어떻게 움직인다. 그래갖고 일주일 행보를 미리 했고 개헌이지 포함해갖고 대응미담화 할 것이고 트럼프발 관세 폭탄대응 회의 주재할 거고 한미 정상간 통할 거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그 인용이 돼갖고 끌려 내려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지금 D-1일에 왜 이런 거를 갖다가 흘리죠? 언론사에 왜 흘리겠습니까? 그건 뭐죠? 인용을 함께 나오지만 나는 승복 못한다? 승복 못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잔당들을 뒤합해 갖고 내가 끝까지 정치 세력 중에 하나로 남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제2의 김무성이 되겠다. 그런 거 아닐까요? 제2의 김무성, 무성파가 되겠다. 아이고, 정말. 콜롬비아님, 자녀 임기, 어이상실. 그렇습니다. 음, 아, 미스 빈님, 어, 보기의 점에, 예. 이게 무슨 뜻이죠? 핸드폰 보기? 예, 예. 어쨌든 간에, 보성님, 주위에 내기하는,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세계 그 도박 사이트에서 이거 내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SNS에 그런 게 많이 떠들고 있더라고요. 세계 도박사에서 이거 내기를 하는데, 그 인용된다가 무슨 80%인가? 내기하는 사람의 80%가 인용된다에 베팅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자관 그 사람들은 뭐가 있건 간에, 왜냐하면 이게 중계방송 한다고 그랬잖아요. 국내만 중계방송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다 와갖고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중계를 하는 거죠. 이 세기에. 아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중계 방송 하는데 문영배가 그거를 갖다가 뭐 기각한다를 갖다가 판결하려고 세계적으로 중계 방송 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아니다. 예, 인용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좀 뜻밖의 발언인데 이재명이 오늘 또 이 얘기 갖고 난리가 났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때 1만 명 학살 계획이 있었다. 이걸 갖다가 얘기하고 또 발칵 뒤집었습니다. 예. 근데 뭐 이재명 말을 뭐 이제 그 뭐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믿지 않죠. 근데 이재명은 또 왜 이런 거를 할까요? 이 얘기는 뭐냐?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예. 만에 하나, 만에 하나 그게 기각이 됐을 경우에 승복을 못하고 그걸 뒤집겠다. 판을 뒤집겠다. 자, 일망명 학상설. 그 다음에 뭐 인용이 되더라도 인용은 당연한 거다.
라고 찍어 누르기에, 그 잔당들을 갖다 찍어 누르. 야, 10,000명 학살 계획했는데 인용한 거 당연한 거지.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당연히 뭐, 윤통하고 국힘에서는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정말 이게 제가 항상 무속의 나라, 무속의 나라, 우리 윤건이의 통치를 갖다가 무속의 나라, 정말 모르긴 몰라도 윤건이가 통치하는 한 2년 반, 3년, 그 어간에 제일 아마 떼돈을 번 사람은 점집일 거예요. 무당들. 예. 점 보는 사람들 아마 대호황이었을 거다. 왜? 사회 분위기가 다 점 보는 분위기로 갔으니까. 아니, 계엄도 점 보고 계엄을, 날짜를 잡는 판에 뭔들 점을 안 보고 하겠습니까? 예. 근데 정말 참 저는 이런 거가 이게 그 빼박 증거다. 이렇게 권성동이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무당 노릇을 하며 헌재에 살을 날리고 있는 거다. 아,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거 완전히 무속 용어 아닙니까? 무당 노릇하면서 이 살을 날린다는 거는 이게 무속인들이 점 보는 사람들이 뭐 살을 갖다가 어떻게 해갖고 뭐 살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고 이 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굿하면서 딴 사람 죽으라고 뭐 인형 막 찌르고 막 이런 게 뭐 이게 다 살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날린다는 게 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성동조차도 이렇게 그 점치는 그 무당들이 쓰는 용어를 갖다가 거침없이 언론에 쓴 거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특히 국힘이 얼마만큼 이 무속에 장악이 돼 있었는지 알게 모르게 뭐 권성동이 정말 점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용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그냥 그 대한민국 전체가 무속에 그냥 푹 빠져갖고 통치 기간 내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게 인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전남 정부 광주 교육청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좌파 교육감들이죠. 그걸 갖다가 내일이요. 수업을 갖다가 중단하고 11시에 생중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중계를 갖다가 모든 학생들이 요새는 각 교실마다 다 TV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다 교실마다 TV 틀고서 그거를 갖다가 생중계를 봐라. 이렇게 공문을 발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이라는 게 그 지역의 교육청을 관할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 이유는 뭐냐? 민주주의 절차 헌법 기관을 학습할 수 있게 활용, 사회적 갈등 발생하지로 유의, 뭐 이렇게 해갖고. 근데 만약에 이게 탄핵이 기각이 된다. 아, 역시 윤통은 무죄였는데 그냥 이재명이 밀어붙이고 민주당이 닥달을 해갖고 저렇게 억울한 사람을 갖다가 끌어내리려고 했구나. 하지만 헌재가 정의 실현을 했구나. 그래서 기각이다. 이러면은 교육감들이 그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승전보를 갖다가 전리품이잖아요. 윤통은 전리품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계엄을 갖다가 투쟁을 해서 결국은 끌어내리고 이재명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세운다라는 그 승리의 전리품 아닙니까? 이 탄핵 인용이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갖다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한테 주입시키려는 그런 좌파 교육 차원에서 지금 이거 공문을 내려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제가 왜 어렸을 때 그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8.15 광복절 날 그 유경수 여사 총탄 맞은 그 광경 그걸 갖다 보고 있었다고 갑자기 카메라가 휙 돌아가고 그냥 까맣게 되는 그 장면을 아직도 기억한데 그때가 제가 국민학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그 잔상을 갖다 심어주자는 거죠. 어릴 때 이 좌파들의 승리의 쾌감. 그래고 너희들도 투쟁해갖고 이재명을 갖다가 끝까지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인용이 아니면 이런 공문을 보낼 리가 없다 얘네들이. 아니 패배의 장면을 보여줄 리는 없잖아요. 지가 아이고 우리 졌구나. 패배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이재명이 뭐 10,000명을 갖다가 학살할 계획이 있었다. 이런 거하고 맞물려 갖고 자, 민노총이 이렇게 또 겁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기각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다 거리에 나와서 싸워야 된다. 기각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우리는 총파업하고 우리는 뭐예요? 거리에서 몽둥이 들고 작대기 들고 나와갖고 왜? 조직 명운을 걸고 거리로 뛰쳐나와야 된다. 아, 이렇게 지금 겁박을 하고 있다. 경찰들은 뭐 난리 났죠. 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을호 비상이 한 거 두 번째, 내일은 뭐야? 가포 최상위 경계 비상이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0명이 투입이 경찰이 14,000명이 약간 이렇게 그냥 인해 전술 쓰겠다는 거야. 그냥 경찰로 쭉 해갖고 거기 운신을 못하게끔 인해 전술해갖고 막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이게 정말 탄핵이 인용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컴백해서 대통령을 계속 수행할지 아니면 끌려 내려와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지 정말 나라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내일 아마 이럴 수도 있어. 미리 결정해 놓고 발표하다가 아침에 바꿀 수도 있어. 발표하는 날 내일 아침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1시에 발표된 거는 물릴 수가 없다. 우리가 뭐야 한수만 물려줘. 아닙니다. 일수불태입니다. 이미 뒀으면 끝납니다. 정말 헌재에서 얘기고 번복이란 없는 거잖아요. 뭘로 얘기하든지 인용이다 기각이다 한번 얘기해 보면 물릴 수가 없다.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 정말 긴장된 순간입니다. 예. 내일 사실 이 방송을 갖다가 켜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D-1일 아닙니까? 토요일은 이제 그 뭐야 그냥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 비행기를 타거든요. 아, 되게 그 필리핀하고 이렇게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밤 비행기가 많아요. 낮 비행기보다. 그리고 밤 비행기가 또 좋은 건 뭐냐면 필리핀이 교통체증이 어마무시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여기서 차 밀리면 30분 갈 거리를 갖다가 2시간씩 가야 되는 게 필리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속편하게 그렇게 막 교통체증하면서 공항까지 가느니 그냥 밤에 교통체증 없을 때 그냥 휙휙 다니는 게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1시 방송을 갖다가 켜야 되는데 내일도 저는 그 시간에 거래처에 가 있어야 된다. 가기 전에 아, 이게 또 일을 마무리를 갖다가 하고 가야 되게 3주를 비어 있다는 거는 정말 저로서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비는 거거든요,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정말 몸이 안 좋은데 하루 종일 새벽부터 움직여 갖고 지금 죽을 둥 살 둥. 근데 오늘 저녁에도 또 서류 정리할 게 너무 많았고 잠을 갖다 못 잘 것 같아요. 내일도 또 새벽같이 또 거래처 가갖고 또 그렇게 빡빡 기다가 그러다가 공항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일 저녁 방송은 합니다. 저녁에 그 정기 방송이기 때문에 정기 방송은 제가 마무리하고 그러고 가겠다. 금요일 날 7시 30분 정기 방송은 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한동육선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안영희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쭈니키님, 사필규정님, 김신월무님, 콩이아보리아님, 나른나오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쭈니키님이 8만 원 또 이렇게 큰 슈퍼챗을 쏴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한동영 채널 일찍 주무실 분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무시고요. 예.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또, 채창에 써주신 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필규정님, 잔당기업해서 제발 나가라. 아니, 정말, 윤석열은, 이거 권영세는 윤석열을 쫓아나가진 않을 거거든요. 현실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쫓아나가는 건 망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쫓아나갈 텐데, 그러면 윤석열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잔당을 규합해서 당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뭐야, 그, 뭐죠? 자통당, 자통당에 가서 당수를 하든지, 좌우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정치 세력으로 포기하지 않을. 혜리성님, 송년아 나가기 전에 한동훈한테 좋은 일이나 하고 나가. 예. 손명옥님, 윤통은 거짓말, 살기 위해 개혁한다지만 막상 개혁되면 건의 말 듣고 더 악랄하게 한동훈 대표님 괴롭히는데 사람 쉽게 안 변해요. 한동훈 대표를 괴롭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을 해갖고 그리고 통과가 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완전 왼수 중에 왼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코너에 몰았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피바람을 한번 불게 하지 않습니까? 복수전이 한번 있지 않을까요? 사필규정님, 무당이 쓰는 말에 살 맞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권성동 입에서 살이라는 얘기가 뭐 무당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살 뭐 어쩌고저쩌고 야, 이게 정말 무속의 나라가 완전히 돼버렸구나. 김건희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속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성님, 강릉에서 권성동 삼청인지 친정인지 누군지 현지에 무속이 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건희가 그곳에도 그래요? 권성동의 또 인척 중에 무속인이 또 있다. 정말 대박이네. 네.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하고 무속인의 관계는요, 굉장히 오래된 관계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이제 과외하는 집이 왜 고액과외 집 보면 명문가 자제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러저런 거기 뭐 국회의원 자제도 있고 뭐하고 쭉 있지 않습니까? 얘기 들어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대사로 발령이 나간다. 그러면 대사 나가기 전에 꼭 유명한 점집에 들려갖고 지금 이 대사가 나한테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내가 죽을 자리일까요? 죽을 자리입니다. 그럼 부적 하나 뭐 5천만 원짜리 하나 써주세요. 구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무속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그냥 무속 얘기를 하는 경우 이번 처음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뭐 전보고 이런 거는 계속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근데 김건희처럼 무슨 뭐 용산에서 구슬했느니 뭐 소를 잡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김건희 주변에 뭐야 건진 법사니 뭐 명태균 법사니 뭐 이런 또 무슨 천공 스승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김건희가 아주 결정판을 만들었다. 한국을 갖다가 완전 무속에 그냥 쳐넣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필규정님, 교육청 저렇게 해도 되냐? 내가 학부모라면 항의한다. 그러니까 뭐 자기 이제 승전보를 올리자 뭐 이런 거죠. 예, 승리를 확신한다. 보성님, 손명씨 도덕공원인데 윤통 개혁되면 절대 개헌 안 합니다. 저도 그 말 믿지 않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데 뻔뻔하게. 예, 네, 미스 빈님, 예, 예, 점예라는 게 뭐죠? 예,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블루마운틴님, 역시 저파들은 달라. 하는 짓이 변한 게 없네. 정말 변한 게 없어요. 예. 빨리 대한민국에서 좌파를 갖다가
몰아내야 정말 대한민국이 바로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숙님 6대2 인용, 예, 인용 쪽에 한 표 주셨네요. 아, 미스미님 일을 안 한다는 점에 예. 아, 보성님 토요일 한국에 비 온다는 정보 있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가는 날 또 비 맞게 생겼네. 근데 사실 여행하면서 우산 챙기는 게 정말 귀찮거든요. 귀찮아도 우산을 가져가야 되려나? 이거 갈등 생기네 또. 켈리송님, 박혜숙님도 아시네요. 네. 67년생 한동훈님이 조영태 의원이 국힘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빌딩이 필요할 정도라고 저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암시하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다양한 상황에 따른 여러 스탠스 중 창당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물밑 작업 중이란 느낌. 아, 정말 이러면은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빌딩을 해야 된다. 어, 그냥 따라 뭉개고 다시 짓자. 그러면 좋죠. 예. 미스비님, 집에 있는다. 점에 2024년 12월 6일, 아, 26년, 24년 12월 6일. 이게 뭐죠? 12월 7일 날 사과 발언이 있었는데, 그거 하루 전이네요. 예. 아이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긴 방송에 한 1시간, 1시간 20분 정도 됐네요. 예.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내일 그 11시에 나라의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정 이제 보시고 잘 정리해서 제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잘 한번 어, 정리와 분석과 해석을 그에 따른 결정이 뭐 인용으로 나던 기각으로 나던 제가 한번 잘 정리해서 내일 저녁에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니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지. 이번 일요일이죠. 이번 일요일 날 왜 삼가 영성 TV라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방송부터 제가 한국에서 방송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정기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